영감이 변했다. 핸드폰 좀 줘봐요.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생전 안 하던 짓에 나 따라 해봐요. 별걸 다 시키고 웬 손수건? 오다가 죽었어. 뻔한 거짓말까지. 이상하단 말이야. 영감이 변했다. 영감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영감을 위해 한기나 해야겠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 La desnutrición en Guatemala es muy alarmante. La mitad de los niños de menores de 5 años sufren de desnutrición crónica. Más a la población indígena, más extrema pobreza. Y pues se vieron los cambios reflejados, ¿verdad?, en la talla y peso, porque había niños que... Algunas mamás han dado el testimonio de que sus niños ya salen a correr. De que era por lo mismo de la desnutrición, que ya estaba, pues tal vez ya no la tuviera si no fuera por eso. 전국에 계신 ABU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큐스타파이어 조윤아입니다. 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글로벌 FCA 오앤킴과 함께하는 아메이 그레이트 온라인 미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 네, 또 5월 한 달 저희가 또 이제 바쁘게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저희 배경 또 바뀌었잖아요. 너무너무 약간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느낌의 또 5월 한 달도 저희가 약간 힘차게 열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다 보셨나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요.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곳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엄청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제가 쭉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남고 가장 실패가 없는 투자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건강에 투자하는 거더라고요. 네. 제 몸은 건강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를 저희가 드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특별한 분이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서서 저희들에게 건강 투자 하면 누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분이 가장 떠오릅니다. 네, 해가 거듭될수록 더 건강하게 그리고 그냥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혼까지 더 건강하게 살라고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리더님이시죠? 네, 저희들의 영원한 스승님 글로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김일두 리더님이십니다. 컴패션
Our mission, Power 5. 안녕하십니까. 누트라이트 건강홍보대사 김일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우리한테 소중한 특별한 교육을 또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 두뇌 건강과 또 관절 건강에 대한 얘기인데 저한테는 특히 좀 감회가 새로워요. 30년 전에 한국에 제가 40대 중반에 미국 생활 20년 정리하고 나와서 MA 비즈니스를 ABO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3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올 때 4학년 7반이었는데 지금 벌써 7학년 7반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 아메이 30주년이 되고 월드아이드가 30주년인데 앞으로 30주년이 되면 제가 107살이 돼. 107살. 그래서 30년 우리가 누구나 100세를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저나 60대, 70대에 대해서 건강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저도 미국에 20년 살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 해오다가 MA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건강에 대한 그런 상식도 생기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88년도에 처음 사업 설명 듣고 MA를 시작할 때부터 누트라이트 제품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해지고 또 한국에 나와서 꾸준하게 가서 하는데 지금도 한국이 30주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100세 건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매일매일 운동하면 좋은 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운동하신 분,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MA를 하면서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이걸 통해서 밝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니크네임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MA 비즈니스 통해서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졌고 재정적으로 건강해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제가 만 55세에 마라톤을 시작했고 만 58세에 철인 3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관절이 쌩쌩해서 아직도 현역으로 마라톤 뛰고 있고 철인 3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지만 건강관리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MA를 통해서 건강을 찾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제가 63학번인데 제 친구들은 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 친구들도 100명이 넘고 이런 가운데도 평생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건강, 신체적인 건강, 재정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거. 30년, 또 앞으로 30년, 한국 아메이 60주년, 또 글로벌 아메이 100주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는 우리 현아라는 대리님 하는 강의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50세, 60세 이상 분들에게도 물론 필요하지만 20대, 30대부터 필요해요.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혜롭게 평생 젊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셔가지고 특히 누트라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 홍보대사가 되고 아티스트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미, 건강미를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비결이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100세 건강 시대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매년 핀업해서 재정적인 자유함을 쓴 파운더스 에메랄드, 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EDC,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까지 목표를 높게 세우고 아메이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갖고 있고 아무리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핀업이 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건강 지켜서 100세 시대 모두 진정한 자연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워업 5! 파워로 5! 네, 리더님께서 몸소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나오실 강사님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사님이시고 그리고 꼼꼼하고 또 정말 밝고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강사님이신데요. 네,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또 특별하게 오셨는데 그냥 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행시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란 대리님이세요. 네, 한번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네, 현재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너무 기대되시죠? 네,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두뇌 그리고 관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란 대리님 어서 나와주세요. 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현애란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삼행시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정말 이 시간 헛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정말 정확한 정보 그리고 더욱더 알찬 정보들 다 준비했던 것들 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부모님 건강이라고 해서 100세 시대를 위한 두뇌 관절 건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김희뚜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두뇌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20대, 30대이신 우리 리더님들께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왜 미리미리 같이 이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특히 무엇을 저희가 더 강조를 해서 전달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00세 시대라고 지금은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리더님들의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 날은 100세가 끝일까요? 아마 120세, 130세, 15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의견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대표적인 분들인데요. 바로 오스테드 교수님과 울샨스키 교수님입니다. 오스테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바로 항노화약품의 출현으로 150세까지 수명이 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울샨스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는 37억 년 동안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유전적인 정보에 의해서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114.9세 그리고 정말 오래 살아도 130세까지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재미있는 내기를 하시는데요. 각각 150달러씩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투자를 하고 언제 이것을 타가게끔 되어 있느냐? 바로 2150년에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바로 오스테드 교수님의 후손이 이 펀드에 출자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울산스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져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님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건강관리 하셔서 150세까지 사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50세까지 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일까? 우리의 수명은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많이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뭐도 같이 연장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건강 수명 역시도 같이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건강 수명, 바로 질병이 없는 상태, 건강한 상태, 이것이 평균 7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세 이후에는 보통은 질환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상태로 남은 여생을 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이 상태로 120세, 150세까지 산다라면은 그 삶은 과연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바로 이 건강 수명까지도 같이 연장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70대 이후에 걱정이 되는 질환들 무엇이 있으신가요? 리더님들 머릿속엔 다 떠오르고 계세요.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매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혈관 건강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4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바로 암, 관절염, 고혈압, 치매,
그리고 치주염과 같은 치과 질환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역시나 관절염 치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보완을 한다라면은요, 우리는 앞으로의 연생을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상태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에 맞게끔 우리 리더님들의 이러한 관절과 그리고 두뇌 건강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요, 건강 관리를 평소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두뇌와 관절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뇌 건강 관리를 위한 방법, 그리고 관절 건강 관리를 위한 방법들 각각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잘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나중에 건강 관리를 왜 해야 될까, 그리고 나중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왜 지금부터 이렇게까지 건강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지금의 현업을요, 더욱더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롤모델이자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살고자 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아까 보셨던 김일두 리더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로 이분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이분을 소개를 드리면은 바로 96세까지 본인의 현업을 계속 유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 해에 무려 800억을 받으시는 연봉을 다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분은 엘리자베스 여왕님이십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님께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자에 앉으셔서 96세까지 그 왕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셨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저희가 90세에 활동하셨던 기록을 보면은요, 한 해에 보통 30회 정도의 이러한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요. 해외 행사에만 한 해에 30회 정도를 이제 참여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회, 30회, 거의 365일을요 내내 행사에 참석을 하신다. 그리고 이때에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꼿꼿하게 서셔서 3시간씩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저분은 정말 대단한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는지를 찬찬히 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금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분 같은 경우는 식사를 절제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여왕이면은요, 상다리가 부러져라 하고서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절제를 해서 식사량을 조절을 하셨고,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 식품을 좀 멀리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 산책이라든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직도 승마를 즐기실 정도로 이제 육체적인 신체적인 활동이 뛰어나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번째는요, 바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왜 잘해야 할까?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오랫동안 하고 가치 있게 하고자 이러한 목표를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논문 결과가 있어서 밝혀드릴 텐데요. 무엇이냐? 2021년도에 새로운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20에서 30대 정도의 남성분들, 그리고 170cm를 가지고 70kg을 가진 이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세포의 교체율을 한번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체율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세포 개개인마다의 수명, 이러한 것들은 밝혀졌지만 교체율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세포들이 얼마만큼 교체가 되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밝혀졌는데, 이 3,300억 개가 어느 정도의 약인지 궁금하실까봐 무게로 환산을 하면요, 80g 정도, 한마디로 손바닥만한 크기 정도가 매일마다 교체가 된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사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86%는 무엇이냐?
바로 적혈구, 백혈구와 같은 혈액세포고요. 그리고 12%는 상피세포라고 해서 위장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잖아요. 각질과 같은 피부세포는 바로 1.1%를 차지를 하고요. 혈관 내피와 폐세포는 0.1%를 차지를 해요. 계산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요. 그 외에는 0.8%밖에 남지 않는데 이게 바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뼈라든지 각각의 장기 조직의 세포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새롭게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세포는요. 그 세포의 재료를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잘 공급을 받아서 항상 새롭게 잘 태어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적으로 교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세포들은요. 손상이 되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조직이 바로 두뇌와 심장과 뇌와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두뇌,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명이 평생 가고 그리고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골 역시도 재생이 어려운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두뇌와 관절이었죠. 관절 중에서도 연골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한 연골을 평생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두뇌 건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실 텐데 두뇌는 우리 몸의 관제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 임신 7개월 차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조직이 바로 두뇌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임에 틀림없다라는 건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뇌 건강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두뇌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두뇌의 구성 성분, 특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더욱더 잘 챙겨가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뇌 건강 그리고 노화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력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뇌 건강 왜 이렇게 중요할까? 두뇌는요, 우리 몸에서 시시때때로 나의 몸에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호르몬이 나타나는 곳도 두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통솔한다라는 부분에서 주체가 된다라는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바로 두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님들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실존주의적인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 나는 그로서 이제 존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나라는 사람을 만들 때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기록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 기반이 바로 나의 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각을 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일련의 과정으로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행동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응축이 되어 있는 나의 뇌는요. 70억 인구에서 어느 누구라도 동일하지 않고요. 나만을 독보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나는 곧 두뇌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뇌의 건강에서도 더욱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를 있게 만든 이 기억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점점 이 기억을 잃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2013년도만 해도 58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것의 거의 2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후의 인구들 중에서 10% 정도가 치매 질환을 앓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해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지금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매 환자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억을 잃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1명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이 두뇌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뇌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님들께 제가 두뇌를 설명을 드릴 때는요, 손으로 많이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손목 부위, 손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요? 여기에는 커다란 혈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관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목 부위를 저는 뇌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뇌관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자율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만들어질 때에도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부분이 뇌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이 내가 제대로 통솔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지금 숨을 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혈압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복숭아뼈 부위를 소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뇌 같은 경우는 몸의 균형 감각, 운동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는 것도 바로 이 소뇌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을요, 변형계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변형계 부분은 감정을 조절을 하는 편도체와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해마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뇌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두뇌, 대뇌 안에 꼭꼭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손가락 4개가 바로 대뇌입니다. 첫 번째로 엄마 손가락이라고 하는 검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전두엽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성이라든지 인간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판단 자체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전두엽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는 바로 축두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듣고 말을 하고 언어의 유창성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4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정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정엽은 수리력과 과학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후두엽 같은 경우는 시각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뇌는요, 크게 바로 뇌관, 소뇌, 그리고 변형계, 그리고 대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1.5kg 정도의 작은 뇌지만 서로 관련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밀접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그리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뇌의 구조상의 특징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봤다라면은 작게 한번 확대를 해서 뉴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커다란 덩어리를 봤다라면요, 작은 단위인 신경세포라고 하는 뇌세포인 뉴런을 한번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뉴런 역시도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뉴런의 수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은요,
손바닥으로 한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있고요. 손가락 같이 이러한 수상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을 축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축삭의 말단 부위를 축삭 돌기라고 하죠. 이게 한 가지의 뉴런이고요. 전체 뇌를 살펴봤을 때는 870억 개 정도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억을 통해서 내가 움직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뉴런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뉴런까지 이 정보가 연결해서 전달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달이 될 때에는 이 하나하나의 뉴런끼리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리고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에 만나는 이 지점이 무엇이냐? 바로 시냅스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전달이 될 때에는 하나의 열쇠가 가서 미리 문을 열어줘야만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리 문을 열어주는 이 열쇠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신경 전달 물질, 우리 리더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신경 전달 물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크게 50가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경 전달 물질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어야만 이 정보가 고르게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뭔가를 판단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요, 뭐와 뭐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뉴런 자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재료, 단백질, 필수 지방산 잘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축삭을 감싸고 있는 피복인 미엘린 피복 혹은 미엘린 수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전달을 하는 좋은 피복이기 때문에 이것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그리고 필수 지방산, 레시틴까지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에서 필수 지방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레시틴, 인지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뉴런의 전체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요, 바로 단백질, 필수 지방산, 레시틴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냅스들 있죠. 이 시냅스 같은 경우는 바로 무려 100조 개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우리는 방대한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바로 대표적인 게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처리를 하고자 하신다라면은 바로 이 모든 재료들을 충분히 영양소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에는요, 신경전달 물질이 50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중에서도 흥분이라든지 자극을 조절을 하는 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만약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과소로 분비가 된다라면은 바로 파킨슨이라고 하는 뇌의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러한 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도파민이 너무 과잉으로 자극을 받아서 많이 분비가 된다라면은요, 중독에 걸리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과 가바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을 편안하고 이완을 시켜주는 이러한 물질이고요.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기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레시틴의 일부인 콜린 성분입니다. 그래서 레시틴은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도 아세틸콜린을 만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 우리의 전체적인 두뇌 구조를 밟고요. 그리고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건강과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의 이러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바로
이 기억을 잃는 이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두뇌 건강을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가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두뇌는 점점 그 역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리더님들 뭔가를 깜빡깜빡 잊을 때마다 나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인지기능 장애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건망증과 인지기능의 차이는 크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는요, 바로 내가 어떠한 커다란 포대를 기억을 담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장소에 너무 기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지 않는 이 상태를 바로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는 무엇이냐? 바로 이 포대 자체에 구멍이 뚫린 거죠. 그래서 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놨던 기억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질문을 합니다. 어제 우리 아침에 약속했잖아 라고 했을 때 둘 다 똑같이 까먹었어요. 아 맞다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이것은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새까맣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잃어버리신다면 이것은 인지기능 장애 초기 단계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뇌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리더님들께서 곰곰이 그동안의 나의 건망증, 기억을 잃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지기능 장애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며 빠른 속도로 가속화가 되어서 기억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러한 장기 기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언어 유창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가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행동까지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치매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윌리엄 어터몰레인이라고 하는 화가십니다. 이분은 61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게 되세요. 그리고 14년 정도를 치매를 앓다가 이제 사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본인이 붓을 놓기 전까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나의 뇌의 상태를 그림으로 한번 남겨보겠다 하시면서 본인의 모습을 그리는 자화상을 계속적으로 남기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1967년은 아직 치매가 발병하지 않은 30년 전의 그림이죠. 그냥 자화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1997년이라는 때는요, 바로 치매 진단을 받고 3년이 지난 시기인데요. 조금 어딘가가 삐뚤음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000년도,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6년 후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코가 머리 쪽에 있는 것 같고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다 그리신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내 그림이 어딘가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나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판단 능력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약간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걱정이야 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신호냐? 바로 인지기능 장애 상태에서 나의 상태를 아시고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요, 그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경세포가 더 이상 빠르게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부터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14개의 문항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항이 잘 안 보이실까 봐요. 제가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리더님들께서 손가락으로 한번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손가락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부터 가시도록 할게요.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한다.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다.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다.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다.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다.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혹은 자녀의 집을 기억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14개의 문항을 살펴보셨습니다. 저만 해도요,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다라든지 물건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거예요? 리모컨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제 안경 이러한 것들을 어디다 넣는지 자꾸 깜빡깜빡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리더님들 이거는 좀 달라요. 뭐예요? 그 물건 둔 곳을 봤을 때 아차차 아까 내가 이거 하다가 여기 놨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아, 나는 인지기능 장애가 아니라 건망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약간 의심할 만하고요. 이 14개의 문항 중에서 6개 이상으로 체크가 되신다면 이제부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요. 바로 6, 7년 전에 이미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리더님들께서 나에게 이상 징후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신다면은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속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만 잘해주면은요. 우리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우리가 이러한 치매 그리고 기억이 없어지는 인지기능 장애의 원인을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베타 아밀로이드 혹은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신경세포가 사멸이 유도가 되면서 점점점 장기적인 기억이 잃어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평상시에 내가 베타 아밀로이드 그리고 타우 단백질과 같은 이러한 나쁜 단백질 찌꺼기들이 내 뇌에 쌓이는 것을 막고 빨리 배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배출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영양소에 대한 정보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건 역시 단백질이 나쁘게 변한 독성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을 통해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들 때 중간 물질로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을 빠르게 다른 물질로 전환을 시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농도가 높질 않은데 이것을 전환을 시켜주는 비타민 B군의 영양소가 내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은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차츰차츰 쌓이게 되면서 이 찌꺼기들이 혈관이라든지 나의 뇌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 주위에 쌓이게 되면은 그 신경세포가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은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치매의 위험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은 수치가 있을 때에는 혈관성 치매가 4.9배의 위험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률이 4.5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더님도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바로 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는 1.5kg 정도로 신체의 무게의 2%밖에 차지를 하지 않지만
에너지로 봤을 때에는요, 에너지 사용률이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바로 나의 뇌입니다. 그만큼 혈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영양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노폐물 찌꺼기를 빨리 배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혈행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 나의 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뇌를 손상을 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활성산소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활성산소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혈행을 원활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혈행을 원활하게 한다?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영양소 오메가3겠죠.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바로 우리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식물 영양소의 힘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논문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건국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동맥을요, 양쪽을, 뇌로 가는 동맥 양쪽을요, 이렇게 결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곳에 혈행이 원활해지지 않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NOx1이라고 하는 효소가 바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지방과 DNA의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해마의 신경세포가 사멸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같이 따라온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NOx1을 일부러 많이 발생을 시킨 쥐는요, 수중미로 실험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나의 두뇌 건강을 생각을 하실 때는요, 바로 이 혈행 활성산소까지도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까 구조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신경세포, 뉴런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를 할 수 있게끔 뉴런 자체의 건강,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를 충분히 우리가 채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경세포를 손상을 시킬 위험이 높은 베타아밀로이드 그리고 활성산소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백질 찌꺼기인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영양소가 충분히 제공이 되고, 그리고 노폐물이 잘 제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NOx1이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역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이로 인해서 해마에 있는 세포들이 사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신다면 더욱더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영양소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혈행 개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신경세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이 있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비타민 B군을 섭취해 주시고요. 활성산소를 낮추기 위해서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를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찌꺼기를 빨리빨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는 비타민 B군, 단백질,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마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아세틸콜린이거든요. 콜린의 재료가 되는 콜린 혹은 레시틴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신다라면 우리 리더님들의 두뇌 건강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영양소만 제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바로 팩트 체크까지 같이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영양소는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에는 우리의 두뇌와 눈을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DHA입니다. 그리고 두뇌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80%가 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분을 다 건조를 시킨 건조물에서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지방이고, 이 지방 중에서도 20%가 바로 DHA라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3는 크게 DHA와
EPA로 나뉘는데 이 DHA 같은 경우는 뇌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EPA 같은 경우는 혈중의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혈행 건강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이 EPA를 위해서라도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보실 텐데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섭취한 그룹과는 다르게 생선 섭취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특히 이러한 치매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55세 이상의 성인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와 관련을 해서도 오메가3와 같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다라는 생선 섭취가 치매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반인에게 오메가3를 섭취를 시켰을 때 바로 특히 DHA를 함유한 이 오메가3를 섭취를 시켰을 때 즉각적인 회상이라든지 지연 회상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두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바로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DHA를 충분히 함유한 이러한 오메가3를 섭취를 했을 때 특히 언어 유창성이 유의하게 향상이 되었다,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든지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도 누구나가 다 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는요, 바로 나의 두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충분히 매일마다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바로 40대 이상이시다라면은 1g 이상은 섭취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메가3 나의 두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의 혈행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영양소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아까 제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잘 섭취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은행잎 추출물에는 폴리페놀 배당체라고 해서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능성 자체를요,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도움을 준 것인지 살펴보시면은요, 바로 이 은행잎 추출물이 항산화 영양소로서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감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도 낮춰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혈관을 이완을 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혈행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험관 실험, 실험관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까지 모든 것들을 모았을 때 이러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은 만큼 리더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나의 두뇌를 위해서 한 가지의 원료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단연히 은행잎 추출물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잎 추출물을 섭취하셨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어서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인지장애가 있는 50세 이상의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매일마다 240mg의 이러한 은행잎 추출물을 섭취를 했더니 인지 기능이 의미 있게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논문 한 가지만이 아니라 9가지의 논문을 메타 논문법이라고 해서 분석이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위약 그룹에 비해 240mg 정도를 섭취를 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인지기능 능력이 증가하였다라는 결과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은행잎 추출물 항산화를 위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혈행 건강을 위해서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영양소는 바로 레시틴입니다. 이 레시틴 같은 경우는요, 바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런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고요. 신경 전달이라든지 효소계의 조절 작용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인데 오메가3와 동일하게 세포막의 유동성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경직이 되지 않은 우리가 말랑말랑한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료 바로 레시틴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레시틴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스티파디딜콜린이라든지 세린이라든지 이노시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바로 해마를 이루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는 포스티파디딜콜린과 관련이 되어 있는 논문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해마의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치매 환자의 이러한 해마에는요. 정상인에 비해 30%밖에 남아있지 않나라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해마가 위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경우에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는 콜린을 제공을 하는 게 포스티파디딜콜린이기 때문에 이것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이제 논문은요, 핀란드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2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포스티파디딜콜린을 많이 먹을수록 이 그룹은요, 치매 발생률이 낮아졌고 언어 유창성과 기억의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리더님들 이 레시틴, 특히 포스티파디딜콜린도 놓치지 않고 꼭 같이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양소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보조 효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는데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호모시스테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비타민 B는 비타민 B6번, 엽산,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보시면은요, 바로 인지기능 저하를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5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비타민 B12와 엽산을 1년 이상 섭취한 그룹,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낮았던 그룹이 치매로의 전환율이 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라고 해도 이러한 영양소가 뒷받침이 된다라면은요, 전환이 되지 않고 그래도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아까 두뇌 건강에서는 혈행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엽산을 꾸준히 섭취해서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감소를 시키게 되면은요,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24%가 낮아지고요. 나머지의 이러한 심장 질환도 낮춰준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내가 지금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는 것은 사실은 두뇌 건강과 그리고 전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타민 B군도 충분히 섭취해야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영양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의 두뇌 건강을 위해서 꼭 가져갔으면 하는 영양소, 첫 번째는요, 종합 비타민, 특히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을 꼭 같이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오메가3를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류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레시틴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영양소를 꼭 같이 가져가 주셔서 우리의 두뇌 건강 앞으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양소적인 정보였다면 지금부터는 여기에 플러스로 생활 습관들 같이 가져가 주시도록 할게요.
두뇌 건강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시려면은요, 우리 리더님들의 사업을 더욱더 번창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새로운 자극들을 받게 되죠. 이것이 굉장히 나의 두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실험을 한번 보시면은요, A군 같은 경우는 생쥐를 어떠한 공간에 12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제약을 걸어놔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B그룹 같은 경우는요, 12마리의 생쥐를 넣어놓는데 좀 더 자유롭게 놀도록 장난감 한 개를 탁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쥐들의 변화가 놀라워요. 무엇이냐? 바로 A그룹의 두뇌의 무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B그룹 같은 경우는 두뇌의 무게가 무려 10%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리더님들, 우리의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는요, 손상이 되고 사멸을 하면은 다시 새롭게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의 무게가 증가를 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우리의 뉴런이 새롭게 성장 발달을 해서요, 가지를 더 많이 뻗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오른쪽에 있는 나뭇가지와 같은 모양의 뉴런을 내가 만들게 되면은 두뇌의 무게가 점점점 자라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극과 그리고 활발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여전히 무겁게 그리고 활발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활발하게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측두엽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언어 능력 또한 유창하게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BDNF라고 하는 성장 인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두뇌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BDNF를 통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성장을 시킨 이러한 나뭇가지는요, 그것이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줘야만이 평생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4주 후에는 원래의 크기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매일마다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수면인데요. 이 사진에 있는 분은요, 랜디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진을 찍을 당시는 바로 수면 박탈 실험에 참가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나이는 고등학생이었다라고 하죠.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실험을 하는데 본인은 조금 이제 재미있는 실험에 참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면 박탈 실험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 수면 박탈 실험은요, 각성제를 복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수면이 박탈이 돼서 나타난 증상인지 아니면 각성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나타난 증상인지 구분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성제 없이 수면 박탈 실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랜디 가드너가 며칠을 버텼느냐? 바로 11일을 버티게 돼요. 굉장히 놀랍죠. 저는 하루라도 잠을 못 자면 너무 힘들던데요. 그래서 이분의 변화를 보시면은요, 2일째 같은 경우는 집중력 저하를 보여요. 그리고 9일째 되면은요, 얼굴의 표정이 사라지고요, 이야기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판단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1일째에는요, 놀랍게도 좌우완구가 따로 움직이면서 내 몸을 통제하는 컨트롤 능력까지도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1일째에 중단을 하게 되고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더니 일주일 후에는 정상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 박탈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다? 내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두뇌의 건강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여러 가지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판단 능력이 어려워지고 나의 몸의 통제까지도 이제는 원활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면은 그만큼 나의 두뇌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랜디 가드너 분이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왜냐면요, 일단 나의 뇌를 쉬지 못하게 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뇌에서 만들어진 찌꺼기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뇌에 일시적인 오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냐? 바로 클림프 시스템이라는 건데, 우리의 뇌에는요, 신기하게 다른 곳에는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없었느냐? 림프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뇌에서 만들어진 찌꺼기는 무슨 관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이 되는 걸까? 암만 찾아도 그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클림프라는 림프관과 관련되어 있는 관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죠. 이 관이 그동안에 잘 발견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관이 원래는 협소하게 있다가 수면에 취할 때에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노폐물과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뇌에 나쁜 찌꺼기가 쌓이는 게 싫으시다라면은 무엇을 충분히 취해 주셔야 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뇌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쇠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륜이 쌓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20대의 뇌와 60대의 뇌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을 생각을 하시면은요, 바로 60대에는 20대에 비해서 4배 정도의 정보량이 여기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60대가 되었을 때 이 4배 정도로 많은 양을 연륜으로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점점점 나빠지는 나의 뇌를 탓하면서 그대로 두시는 게 괜찮으실까요? 바로 전자를 모두들 다들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의 이러한 연륜이 쌓인 지혜로운 뇌를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뇌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관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두뇌에서 생각한 대로 올바르게 잘 행동을 하려면은요, 바로 관지탑이 신호를 보낸 대로 그대로 운행을 하는 기관차가 필요합니다. 그 기관차의 역할을 바로 관절이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관절의 건강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나중에 저희 아이들을 다 키워내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의 현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곳곳을 막 다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관절 건강 관리를 잘 안 했다라면은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 관절 건강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관절 건강을 정말 잘 지키셔서 현업을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이 또 계셔서 한번 모셔왔어요. 바로 60년 이상 승무원 일을 하고 계시는 베티 내쉬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랫동안 최고령으로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티 내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승무원 일을 하실 정도로요, 활력가입니다. 그리고 승무원 분들 아시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서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업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관절 건강을 잘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현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나의 관절 건강 관리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코모티브 신드롬 체크인데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리더님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서 앉아 계실 거예요, 의자에. 그리고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의자들이 높이가 40cm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더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일단 팔짱을 껴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들고 한쪽 다리는 굽혀주신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일어서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들 일어서시는 거예요. 네, 이랬을 때 내가 한쪽 다리로만 일어서는 게 가능했다.
하면은 아, 나는 지금 건강한 관절 건강을 잘 유지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하지만 저 지금 일어나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셨고, 이분들은 무엇의 위험률이 높아지느냐? 바로 70세가 지나가게 되면은 지팡이를 짚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아, 내가 지금 관절 건강 쌩쌩해, 아니면은 아, 내가 조금 소홀했더니 관절이 안 좋네 라고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절 건강 관리 지금까지 잘해주신 분들은 지금부터 쭉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요. 안 좋으신 분들은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이 관절 건강에서 특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이냐? 바로 관절염이겠죠. 루마티스 관절염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질환인데요. 루마티스 관절염은 무엇이에요? 바로 자가 면역으로서 내 조직을 내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류마티스는 30대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죠. 왜냐? 염증으로 인해서 활액의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늘의 주제이고요. 누구나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조금은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내 연골이, 타고난 연골이 점점점 마모가 돼요. 그러다가 뼈와 뼈끼리 만나면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이 아니라 어디에 많이 생겨요? 바로 무릎 관절에 많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기다란 뼈 두 가지가 만나는 장소가 이 무릎이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몸의 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실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연골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 체중이 증가하면은 그대로만 증가를 해서 하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3배 정도의 하중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정상적인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뼈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하중이 더욱더 많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골 손상이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생활 습관 자체가 연골을 손상을 시키는 꺾는 자세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좌식 생활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리더님들 앉아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90도 이상으로 펴주신 상태로 앉아주시는 게 나의 관절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 악화의 초기 증상은요, 무릎을 굽히기 힘들다, 무릎이 자주 붓는다, 평소 걷고 난 후에 무릎 통증이 2-3일을 간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더욱더 심하다, 일어서려고 하면 아이고 내 무릎아 하고서 아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무릎의 높이가 다르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시다라면은 나의 관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구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자각심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관절 건강은 사실은 30대부터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젊으실수록 나의 연골을 위해서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절 건강을 평생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체중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이 비만하다, 과체중이다 라는 분들은요, 5kg을 일단 감량해 주세요. 그러면 통증이 훨씬 더 사라지실 겁니다. 왜요? 바로 이 하중 자체가요, 3배 정도의 하중이라 했죠. 그러니까 내 무릎이 겪고 있는 하중의 15kg 정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단 관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시면은 내 체중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것을 낮춰주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연골의 구성 성분을 제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연골의 구성 성분은 프로테오글리칸,
콜라겐,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이라는 수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테오글리칸을 채워주고 콜라겐을 채워주고 그리고 활액이 많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요, 우리의 연골은 계속적으로 두터운 젤리 모양으로 계속 유지가 되실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연골의 구성 성분을 위해서 무엇을 섭취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연골의 구성 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연골만 중요할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뼈 건강과 근육 건강, 이 세 가지의 삼박자가 잘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골대사, 그리고 골 밀도, 그리고 이 근육의 증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노인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골대사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골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백질도 매일마다 충분한 양, 내 체중 킬로그램당 1.2g을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루코사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글루코사민을 섭취를 하시면 첫 번째 좋은 게 프로테오글리칸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프로테오글리칸이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연골세포의 파괴 속도가 줄어듭니다. 조절이 됩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활액, 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의 연골 부위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모두 합당하고 부합을 하고 좋은 영양소가 바로 글루코사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이제 논문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대단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좋아졌다라는 증거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바로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1500mg씩 3년 동안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WOMAC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 척도 지표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반대로 대조군, 위약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5.4%가 악화가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결과 글루코사민 매일마다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절광의 간격이 0.003mm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에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살짝 증가했다라는 것에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에서라도 우리 글루코사민 꼭 이제는 섭취해야겠구나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져가면 더욱더 좋은 기능성 원료, 바로 MSM 식이유황입니다. 이 식이유황 같은 경우는 제2형 콜라겐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통증을 경감을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식이유황은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의 관절 건강에 반드시 가져가면 참 좋은 영양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식이유황을 섭취했을 때에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WOMAC가 우리의 수치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통증이 경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활동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혹시 관절 건강이 안 좋으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 세 가지, 단백질, 글루코사민, MSM 기억하시면 좋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두 가지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신다라면은 바로 오메가3와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산화 영양소를 가져가 주셔서 우리의 건강한 관절을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적인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운동 적절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금연을 통해서 우리가 원활한 혈행 건강, 그리고 나쁜 찌꺼기 물질들이 나의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관절 건강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뇌와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마무리 페이지 보여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린다 로댕이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직업은 스타일리시
죄송해요. 스타일리스트예요. 그리고 이분의 연세가 바로 70세로 나와 있는데 올해 나이로는 74세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꿈의 대상으로도 지금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드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리더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드는 게 축복이신가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게 축복이기 위해서는요, 바로 몸과 마음의 건강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지키게 된다면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건강 무엇인가요? 두뇌의 건강이겠죠. 몸의 건강 무엇인가요? 우리의 관절 건강입니다. 이 모든 것들 잘 지키셔서 나이가 드는 게 정말 축복인 우리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험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들의 건강 그리고 나이가 드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또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현애란 대리님을 위해서 김일두 대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이가 또 뱃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네. 네, 우리 현애란 대리님 이제 곧 출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건강하셔야 되니까 우리 더블엑스 선물 세트하고 프로틴, 누트리 프로틴 또 파이브 비츠 같이 해서 선물 좀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많이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건강하게 출산하시라고 저희가 또 응원할 거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더욱더 풍성한 정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안심하면서 또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여서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오늘 들었던 내용 사실은 굉장히 방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평생 가져가야 될 건강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하셔가지고 본인의 두뇌와 관절 건강 그리고 정말 100세까지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리더님들 다음 공부가 더욱더 기대되는 오늘이죠. 네, 오늘 또 휴일인데요. 리더님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FCA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